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시장 설명도 하고 또 이것저것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오늘은 좀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니까 이란이 그저 학전 분위기로 가고 하다 보니까 굳이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밀린 숙제, 공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또 답변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약간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 부분을 많은 그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질문 내용은요,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급의 어떤 주체 중에서 기관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기관들, 뚱뚱대리 묶어가지고 기관이라고 부르지만 그 기관 중에 금융투자, 아니면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기타 외국인,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많은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뭉텅그리를 해서 기관 표현을 하죠. 개인, 기관, 외국인. 그러면 이 기관의 성격을 조금 알고 싶다. 이게 구분, 뭐가 틀린지, 이제 이게 질문이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 번씩,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이거 오늘은 의미가 있는 주체다. 아니면 오늘의 상승 주체는 프로그램 매수니까 큰 의미 없다. 한 번씩 그런 질문도 드렸고, 그죠? 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수급이라는 것은, 그죠? 사고 팔고 한 주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좋다, 나쁘다를 이제 구분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외국인이야. 약간 금발 성격에 있는 외국인은 우리가 봤을 때 다 미국 사람이야. 근데 실제는 러시아 사람도 있고 많은 분류가 되죠. 우리가 흔히 기관이야. 근데 그 기관에서도 다 역할이 틀려요.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다. 에이, 이건 그냥 오늘은 급등했지만 이거 위험해. 오늘 최소한 분할 매도 하는 게 좋겠어. 그 모든 게 뭐죠? 돈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단지 돈의 성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기관해서 질 좋은 수급이다 하면 시장에서는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면 보통 보면 질 좋은 수급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래요? 투신과 연기금은 일단은 돈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의 주체라는 것은 뭐죠? 수급의 주체는 결국은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 개인들이 막 사고 기관이 팔고 외인들이 팔면 얘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 왜? 개인들의 돈의 성격은 뭐죠? 단타죠, 단타. 꾸준히 밀고 들어가는 지속성이 없어요. 단타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고 외인 기관이 팔면 흔히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안 좋다 보는 게 돈의 흐름이 단타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기관은 무조건 중장기 투자고 개인들은 단타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매매 주체를 봤을 때 금융투자라고 표현이 된 것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권사라 생각합니다. 정권사. 무슨 정권. 근데 이 무슨 정권, 이 정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고객 돈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정권사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권사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실력자고 뭐가 없어. 그래서 기관 중에서도 수준으로 보면 그냥 최하급이야, 정권사는.
그냥 개인들 스스로 따먹기, 신용미수 이런 거에 이자 받아먹는 거, 요게 거진 주체예요. 그래서 보면 보통 금융투자라고 하는 회사들은요, 증권사라 그랬죠. 이 증권사들은 선물 옵션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를 그냥 주로 해요. 그네들 말로는 무위험, 그죠? 수익. 그래서 선물 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로 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단타 친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매수 주체로 막 들어왔다. 이거는요,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 확률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니까.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매수 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단타거나 별로 안 좋거나, 금융 투자가 매수 들어와서 한 6%, 7% 올랐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VI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냅다 분할 매도 시작하는 거야. 왜? 얘네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주가 조금 띄어놓고 바로 다 팔아먹고, 프로그램을 딱 계산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띄어가지고 6%인데 여기서 물량 다 발랐을 때 한 1% 정도 이익이 나도 이게 어디야 하고 쭉 팔아버려요. 그럼 5%, 6% 올랐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뚜루루루 빠져요.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금융 투자는 단타 성격.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신. 투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그쪽에서는 이제 자산운용사라 표현해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는 뭐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펀드, ETF 이런 자금들이 확 들어오면 이 들어온 자금들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이 이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죠? ETF 사러 가자. ETF가 산다. ETF가 주체다.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펀드 자금, 공모 펀드 이런 것들은 자산운용사에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맡긴 펀드 자금, ETF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전문가들이죠. 근데 이 전문가들이 요즘 어떻게 해? 머리가 아파. 고객들이 ETF에 막 돈을 집어넣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품이 끼었다, 비싸다, 2차전지 이익이 없다 알면서도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 지수를 추종하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주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머리 아파, 괴로워. 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개인들, 이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주는 일도 막 벌어진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투신이라고 하면 자산운용사다 생각하면 돼요. 이 자산운용사는 나름 전문가 집단이니까 단타가 아니죠. 약간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에서 질 좋은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투신이나 연기금, 연기금이야 다 아는 바고, 하면 투신은 그죠? 자산운용사다. 일명 전문가 집단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 그래서 투신이 어떤 종목을 꾸준히 샀을 때는 뭔가 있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있는 게 사모펀드. 사모펀드는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익숙하죠? 사모펀드는 뭐죠? 소수의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이 소수의 고액 자산가. 그러면 소수의 고액 자산가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사모펀드 많이 가입을 해요. 그런 이런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고액 자산가라고 고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주체야. 근데 내 고객이 국회의원이야. 근데 이 국회의원이 나한테 돈을 맡겨놨는데,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그래요. 야야야, 지금 내가 이거 국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거 정보 하나 들었는데, 어디에 지금 개발한대. 그 신도시로 바꾼대. 100만 원 공급한대. 그럼 이거 뭐 사야 돼? 아이고, 의원님, 제가 알아서 사둘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모펀드는 의외로, 그죠? 흔히 얘기하면 작전주 같은 거, 초급등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운용 자금이 그죠? 소수의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소수의 돈 많은 사람, 그 말은 뭐죠? 대한민국에서 권력가, 이 자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는
대박주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전에 우리 경험했죠. 가수 임모 씨하고 연루된 거기 보면 몇 종목들이 그죠 끝없이 가. 근데 여기에 걸류됐던 종목들이 다 우량하고요. 다 우량 저평가 일명 주가 찍어 누르기. 근데 회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가를 띄어도 대주주 일가 친척들이 주식을 절대 안 팔 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만 분류해서 작전을 붙여서 급등을 시켰어. 그걸 봤을 때는 엄청난 실력자가 있다. 그 뒷배가 있다. 뭔가가 그죠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모펀드에서 뭔가가 어떤 주체를 해서 수급이 계속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가 있구나. 뒤에 뭐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표현하면 작전주의 시작 온상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가 며칠 달아서 계속 사모으는 것은 같이 따라 붙어도 될 만하다. 뭔가가 있구나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유심히 봐라. 걔네들 입장에서는 스마트머니라 그래요. 업계 사람들은 스마트머니. 사모펀드는 스마트머니.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작전주, 그죠? 전주, 돈 냄새, 이런 개념이죠. 영화에서 약간 뭔가 작전을 펼치고 비슷하다 이래 되면 그 주체는 대부분이 돈 많은 고액 자산가와 사모펀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그죠? 고액 자산가의 돈을 관리하니까 일명 회장님 돈을 관리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회장님이 어떻게 해요? 쟤 묻어버려. 그래 되죠. 묻히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매매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내 돈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고 회장님한테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 목숨 걸고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좀 이런 성향이 있다. 또 보면 이제 기타 금융. 기타 금융도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볼 수도 있죠. 기타 금융이라는 것은 뭐 저축은행 아니면 보험사. 보험사도 전부는 아니고요. 보험사의 일부예요. 그럼 저축은행, 보험사 아니면 카드사 또 캐피탈 이런 것들이 기타 금융이에요. 하면 정권사나 아니면 그 투신가치 운영사가 아닌 금융기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이런 돈의 성격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테마 싫어, 급등주 싫어. 무조건 바닥에서 안 오른 거. 그런데 절대 망할 위험이 없는 저평가 회사. 그런데요 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런 회사들. 어찌 보면 저하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좀 비슷한 성격이죠. 그래서 기타 금융에서 들어오는 돈들은 이런 돈들은 단타도 아니야. 그냥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1년, 2년 길게 가는 경우도 많고 몇 년을 두고 그냥 배당을 받는 이런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기타 금융이 들어왔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스타일. 그래서 기타 금융도 그래 나쁘진 않죠. 나는 한방 강렬하게 작전을 원한다 하면 사모펀드. 나는 보수적으로 돈을 안 잃고 바닥에서 꾸준하게 뭔가를 원한다 하면 기타 금융. 뭐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국가지자체 있죠.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현이 국가지자체 하니까 뭔가 굉장히 뭐 있어 보이죠. 국정원, 작전주 이런 거 연상하죠. 실제는 그죠. 전문 용어로는 우정사업본부, 우리는 우체국 그래야죠. 국가지자체라고 한 거는 거진 99% 우정사업부, 우체국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또 얘도 보면 그냥 프로그램 매매예요, 주로. 정권사 같이. 프로그램 매매다. 그래서 주로 단타, 그래 보면 되죠. 국가지자체에 들어왔다 하니까, 야, 뭔가 정부에서, 나라에서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얘네들도 정권사처럼 그냥 단타다. 그래서 별 재미없다. 조금 오르면 분할매도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라고 분류되는 건요. 그냥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기업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계속 매수를 했어. 그러면 실제는 삼성전자가 매수 이래 안 나오죠. 그냥 집계를 할 때는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사주 같은 거 이런 것들 매수를 하는 것은 전부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런 거. 그러면 가끔 가다가요. 어떤 지분 싸움. 그죠? 뭐 한진칼 같은 거. 한진칼 이런 거 할 때 뭐 기타 법인에서 계속 사모은다.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쥐고 있는 그 S&T 홀딩스. S&T 홀딩스도 그 보면 그 스맥, 그죠? 지분 막 사고 M&A 하려고 시도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S&T 홀딩스가 스맥 지분을 사면 집계에는 그죠? 기타 법인이 매수한 걸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어떤 M&A나 이런 목적으로 사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회사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은행에 넣어두려니까 이자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 많은 돈들을 은행에 넣어두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소시적에 주식 좀 해봤는데, 야, 요즘 국장 좋다는데 주식 좀 살까? 아이고, 회장님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아, 뭘 사놨지? 고민하면서, 야, 요거 한번 사봐. 이거 한번 사봐.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여윳돈으로 주식을 막 재테크 수단으로 막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보면 기타 법인 매수로 나오는 거예요. 앞전에 그죠? 공부할 때 그 미창석유 이 회사 주식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미창석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알아내도 이거 나름대로 좀 뭔가 힌트가 많이 간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삼양통상은 그냥 주식 뒷담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는 거는 GS. 뭐 GS를 샀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삼양통상 이런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그냥 분산 투자, 재테크 차원에서도 주식을 막 사. 그럼 이런 것들은 기타 법인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기타 외국인이 있어요. 기타 외국인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집단이 아니고, 그죠? 집단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국내에 머물면서 주식 계좌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한다. 이런 부분을 기타 외국으로 분류돼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 등록증. 절차가 좀 복잡하게 우리나라는 좀 불편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자금 끌어모으고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절차를 되게 간소화시켜라. 지금 그러고 있죠. 그게 이제 IRC라 그래요. IRC. 외국인 투자 등록증.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돼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흔히 외국인으로 잡히는데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아마 검은머리 외국인일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외국인들 매도 집계 잡히는데 어떤 때 보면 거기 그죠? 외국인 매수해가지고 18주. 외국인 매도해가 18주. 막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경우 있죠. 킥킥킥거리고. 그건 뭐다?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 돈. 뭐 그냥 우리 같이 일반적인 외국인인데 그냥 국적인 외국인이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런 부류를 전부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그죠? 요 정도로 보면, 그죠? 대부분 아마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돈의 성격, 뭐 연기금이든 뭐든니까, 뭐 이래도 내 돈 아닌데 뭐 처벌도 안 받는데, 이런 돈의 성격은 별 재미가 없어요. 손절도 잘 쳐. 그죠? 책임 소재가 없는 기업. 연기금에서 돈을 가려는데 연기금요, 실제로 보면 손절 뒷다 잘 쳐. 왜? 지 돈 아니니까. 처벌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안 좋다. 재미없다. 그죠? 시장에서는 투신이 연기금이 들어오면 수급이 좋은 수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경험해보면 안 그래요. 실전에서는. 손절도 잘 쳐. 왜? 지도는 아니니까. 근데 어때요? 사모펀드 이런 돈은 손절 잘못 치고 하면 내 손이 잘려요. 왜? 회장님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따르는 돈들은, 그죠? 뭔가 굉장히 신중하고 열심히 한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마다 성격이 다 틀려요. 기관들의 성격도 다 틀리고.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기관이 들어온 데에서 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6% 올랐지만은 내가, 이거는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게 맞다. 왜? 얘는 돈의 성격이 프로그램 매매니까, 단타니까. 근데 얘는 10% 올라도 계속 홀딩, 더 가보자 하는 경우가 있다. 왜?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돈의 성격이 단타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죠? 세상에 100%라는 거는 없다. 그냥 이거는 주식쟁이로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일반적인 뭐 구구단 같은 거다. 그죠? 구구단을 몰라도 주식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하죠. 뭐 그 정도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절대치는 아니다. 근데 기간이 뭐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거예요. 사칙연산을 못하는데 미적분 풀겠다고 서울대 수석 입학하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무조건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초가,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주식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숙지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나 주식합니다 하면 이거는 좀 많이 실수한 거예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초 공부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기본 상식 아니야 하지만 의외로 그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숙지하고 기간 동향 딱 봤을 때 이거 단타네. 이거는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대응 방법이 나와야 된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